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특집 요도 잘못 먹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제2부 갑상선 암 수술은 급증하는데 사망률은 제자리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사선 피폭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자연 요드를 섭취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갑상선에 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과도하게 잘라내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했던 의사들과, 또는 갑상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요오드를 먹어야 한다, 이런 두 그룹의 의사들의 의견 충돌 때문에 이런 요오드에 대한, 또는 갑상선에 대한 논란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갑상선 암 수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갑상선을 많이 잘라내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국제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암의 조기 진단이 인간 수명을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든지 진짜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 진단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도 하는데, 지금 네이처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나 학계에서 모든 암의 조기 진단이 인간의 수명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길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 이 네이처지는요, 그 폐, 자궁, 결장, 이런 암들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것은 조기 진단이 꼭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모든 암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잘라내고 빨리 조치를 하면 오래오래 재발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네이처지가 지적하는 것은 자궁암이나 폐암, 결장암 같은 것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처리할수록 생명을 연장하는 확률이 훨씬 높지만,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은 조기 진단해가지고 빨리 잘라낼수록 수명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처가 그 근거로 한국의 갑상선암 사망률을 제시했는데요. 자, 표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199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그 한국의 그 갑상선암 발생률하고 갑상선암 사망률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려대의 안형식 의대 교수 팀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이 논문에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 저널에도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 지금 한국에서 10년 동안 갑상선암 발생률이 저렇게 아주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수술도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갑상선암 사망률이 있는데요. 사망률은 지금 보면 0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 미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저렇게 많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 갑상선암 사망률은 정말로 그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93년에
갑상선암 수술이나 발생률하고 지금 2011년 발생률이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갑상선암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조기 수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망률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또는 사망률이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수술이 인간의 생명을 더 늘려줬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줬다. 이걸 이제 네이처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영식 고려대 의대 교수의 이야기는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0.2, 0.3cm까지의 작은 암도 발견해서 수술을 해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는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이 수술한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갑상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영식 교수가 2014년 6월 달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이런 취지의 논문을 게재를 했고요. 그래서 안 교수 얘기는 1993년 대비해서 2011년에 갑상선 암이 15배 급증한 이유는 조기 검진 때문이다. 검사를 너무 많이 했다.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수술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교수의 논문이 뉴욕타임즈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국에서 일부 의료진이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중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 이 안영식 교수를 비롯한 갑상선암 과다 진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연대라는 것이 갑상선암 과잉 검진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 논란이 불거지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그 갑상선암에 대한 그 과다 처치, 과다 수술 같은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여다보면 암이라는 건 나쁘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수술을 해내면, 도려내면은 사람은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간단한 그 논리로 수술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갑상선암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진전이 아닌가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안영식 교수와 같은 뜻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다행인가, 또 그런 의사분들이 더 많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는 이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갑상선을 수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잉 진료된다고 그래서 우리 생명을 누려줬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정보들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의학계에서 지금 현대인들은 요오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보충제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오드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요오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기능의학계의 주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에서는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부 마치고 다음 3부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